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갑자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캄보디아가 꼼, 붐붐, 야산서를 풀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교훈이 있다. 여기 분명히 내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그런 사생활이라는 치부책을 드러내면서까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요새 썰남이 형 호치민 갔다 오다 보니까 내가 호치민에 있을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호치민에 6개월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 게, 그때는 갈 때마다 단소 비자를 내가 3개월씩 두 번 끊어서 갔단 말이야. 비자를 구입해서 가거든. 뭐 가격은 얼마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 갔을 때 3개월이 다 됐어.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호치민을 다시 돌아갈 계획이 없었는데 캄보디아 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였어. 그래서 이때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그 비자가, 캄보디아는 무비자로 한 달밖에 안 돼요. 그게 통상적으로 한국 비자파가 강해가지고 90일인데 캄보디아는 한 달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한 달 가고 한 달 익스텐드 해가지고 또 한 달 더 있다가, 그러다가 딴 데로 넘어가려다가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호치민이 좋아가지고 또 다시 호치민으로 회군을 해가지고 거기서 6개월을 채우게 된 거였거든. 그리고 오늘은 그 아까 말했던 호치민에서 캄보디아를 점프하면서 일어났었던 이야기 한 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치민 VBN 쪽에 가면, 거기 구석탱이 가면 버스 타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행자의 거리라고 해서 많이 가. 막상 가면 별 볼 거 없거든. 막 오빠 마사 이러면서 마사지 받으라고 막 호객하는 애들 되게 많고. 근데 그쪽에 보면 그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버스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난 타고 넘어갔거든, 푸놈펜으로. 맨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갈까? 보통 다 비행기 타고 넘어가네요. 근데 비행기 가격에 비해 갖고 버스 가격이 너무 싼 거야. 내 기억으로는 버스 가격이 한 2만 원도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2만 원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하길래, 야, 그럼 버스 타면 개이득이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 재밌잖아. 국경 넘어간 게 은근히 재밌거든. 그게 버스 넘어가면 막 내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그게 좀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맨 처음에 거기서 넘어갔지.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버스 타고 갔는데 캄보디아로 푸놈펜 가는 길이 왕복 2차선이야. 이게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 거기 쭉 가게 되면 막 캄보디아 소 새끼들 보이고, 캄보디아는 소도 삐쩍 돌았거든, 진짜. 그래서 막상 먹으면 소가 좀 많이 질겨. 실제로 많이 질긴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깜깜한 밤에 푸놈펜에 도착했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리버사이드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푸놈펜의 그런 유흥의 메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좀 이렇게 놀다 보면 일단 술 마실 곳을 잡단 말이야. 숙소를 잡을 때 술 마실 수 있는 곳, 외국인 바라던가 아니면 나 그 근처로 나 타겟팅 해가지고 가는 게 몸에 배겨 있어가지고, 리버사이드 근처가 좀 숙소도 많고 여기 괜찮겠다 싶어서 걸로 갔고, 거기서 이제 여자를 만났지. 여자를 만났는데, 뭐 만나려고 만난다기보다는 어차피 그 당시에 내 하루 루틴이 그냥 일하고, 집에 있을 땐 일하고, 마치면 저기 나가서 술 마시는 게 이게 그냥 하루 루틴이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뭐 운동도 안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리버사이드를 자주 갔는데, 근데 거기가 가게 되면 그 진짜 별거 없어요. 캄보디아 푸놈펜은 의외로 진짜 볼 게 진짜 좆도 없거든. 뭐 킬링필드 정도 있었나? 뭐 여튼 캄보디아는 갈 거면 시엠립이 볼 건 되게 많아. 앙코르바트는 진짜 볼만해. 근데 맨 처음에 푸놈펜 가갖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맨날 술 마시다가 이제 여자를 한 명 이제 꼬시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여자를 좀 꼬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내가 왁구가 뭐 그렇게 잘생긴 왁구는 아니잖아.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봐야 돼, 조금. 오랫동안 보면서 좀 이렇게 이 여자가 계속 보면, 난 약간 좀 우리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처음 보면 약간 좀 이상한 놈이라고 느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있으면 난 좀 이상한 놈으로 느끼거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 새끼 조금 매력 있는, 약간 난 이런 느낌이지. 그렇게 해서 꼬시게 되는 건데, 그 캄보디아 그 리버사이드 쪽에 가본 사람 알겠지만, 거기 가면 입구에 막 여자들 막 존나 많아. 막 존나 서 있거든. 그러면서 걔네들이 술 한 잔 팔려고 존나 호객행위를 합니다. 뭐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도 있는데 막 호객행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나름. 지나가다가 나는 이게 내 스타일 딱 보면 뭐 다리 예쁘고 뭐 뻔하지, 그지? 그러다가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알게 됐거든.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그 칵테일 같은 걸 한 잔 마시면 그게 4달러야. 그리고 캄보디아는 되게 특이한 게, 자국 통화가 리엘이라는 통화, 내 기억에는 리엘이었던 것 같아. 리엘이 있는데,
이거를 거스름돈으로 씁니다. 달러를 받아 걔. 그래서 달러로 결제하고 잔돈을 리엘로 결제하는 약간 그런 희한한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거든. 그래서 칵테일 한 잔에 4달러 정도가 됐다고 근데 기억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칵테일 한 잔을 팔면 얼마를 버냐면 2달러를 버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야. 인건비라고 해봤자 밑에 깔아준 돈 얼마 없고 그것마저도 출근 날짜 잘 안 지키면 좀 이렇게 차감했던 걸로 기억해. 근데 얘가 한 잔 팔 때마다 그게 2달러씩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술을 많이 먹어주면 되게 좋은 손님인데 나는 술을 존나 많이 먹지. 나는 존나 많이 먹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막 나만 오면 애들이 막 난리가 야 장난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여자 2명씩 끼고 여자 2명씩 다 끼고 야 한 잔 무라 한 잔 무라 계속 먹고 그랬거든. 근데 그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런 바 같은 데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 안에서 매춘을 한 애가 있어. 그래서 난 진짜 그런 거야. 어떤 여자애가 내 같이 산 찍은 애들 중에 한 명이거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빠 이거 있잖아. 이걸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얼마 이걸 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항상 말하죠. 저는 이렇게 매춘에 별로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저는 매춘이라는 건 항상 말하지만 그 비싼 똘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물어보는 게 Is that free? 공짜냐고 물어보지. Is that free? 이렇게 공짜라고 물으면 공짜 아니래. 그러면 아이 됐다고 치우라고 그러면 술만 먹고 놀고 이게 좀 반복이 됐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그게 있어. 좀 사람이 좀 매너 좋고 재밌고 그렇게 잘 있잖아. 잘 있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CM림으로 이제 넘어갈 때가 되어서 나 이제 좀 있으면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들도 이렇게 잘 놀다 보니까 좀 아쉬웠나 봐. 그러더니 나한테 그럼 물어보더라고. 호텔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때는 공교롭게 제가 호텔에 안 살았거든요. 호텔. 매번 이게 내가 여행을 거의 1년 넘게 했는데 야 1년 동안 호텔에서 어떻게 살아 존나 비싸.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항상 사는 패턴이 호텔에 며칠 살다가 아니면 그 싸구려 도미토리 같은 거. 도미토리도 그래도 나름 좀 비싼 데서 살아. 좀 비싼데 해봤자 근데 뭐 하루에 한 12,000원 이렇게 할란가. 근데 거기다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자기 호텔 어딨냐고 내가 호텔 가도 되냐고 이렇게 말하게 딱 그 떡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지금 안 된다고 나 지금 도미토리 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그런 거야. 오빠 그럼 우리 집에 올래 이러는 거야. 순간 잠깐 고민했거든. 이 인연이 이건 혹시 내 장기 해체하려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야 그동안 우리가 만나면서 얘기한 시간이 있잖아. 장기를 털리면 진작에 셋업 들어갔겠지. 그래서 그래 가자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붕가붕가 했지. 붕가붕가 했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잖아. 필사즉생. 이게 얘를 어떻게든 이렇게 쪼아먹어지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면서 편하게 대하면서 매너 지키잖아. 그러면 애들이 착하다니까. 착한 애들은 그 서구권인 여러분 그 3데이트 룰이라고 들어봤지. 3번 만나면 보통 한 번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구권에 있는 남자들이 데이트 페이를 내도 억울하지가 않은 게 그 안에 그 떡값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와서 이제 술도 막 사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나를 그냥 보내려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애린 거지. 그리고 캄보디아 애들이 착해. 크메르인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진짜 순박해. 캄보디아 애들이. 같은 거의 옆에 붙어있는 베트남 애들은 좀 싸납거든 내가 느끼기엔. 근데 크메르 애들은 되게 순해. 대신 피부도 좀 확실히 좀 까무잡잡한 애들이 많아. 베트남에는 까만 걸 되게 싫어해서 이렇게 막 진짜 막 시잡처럼 충충 들고 다니는 애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엔 이제 걔가 이 마음을 연 거지. 그래서 오빠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한번 대드릴게요. 이러길래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이 눈을 보고 하는 그런 뭔가 애정이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게 기억이 나. 난 근데 진짜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그게 벌써 엄청 오래된 일이잖아. 한 5년이 넘었거든. 근데 나는 그때 나한테 한번 주겠다고 했던 그 여자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그 여자의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니까 좀 늙은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 걔 이름이 루루였거든. 그래서 그 파란색 소파 위에 맨날 앉아있는데 그 캄보디아 이런 데 더운 데 가면 여러분 개들이 힘을 못 써. 더워가지고 개들도 이렇게 막 이러고 있거든. 루루가 이렇게 나 하고 있는데 날 되게 힘들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중에 끝나고 나서
루루도 너무 귀엽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팁 같은 걸 좀 챙겨주지. 내가 좀 팁 같은 걸 좀 잘 챙겨주는 편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좀 도의적인 차원에서 루루 이게 팁 먹는 거나 좀 챙겨줘라 이래가지고 한 뭐 우리 돈 한 돈 5만 원 돈 정도 한 이렇게 한 50달 정도 챙겨줬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고 거기서 그게 딱 끝나고 왔거든. 딱 끝나고 왔는데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 그냥 갑자기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그 남자들한테 급발진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뭐든지 관계를 너무 급진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존나 잘생기면 그래도 돼. 근데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사람들을 싸우는 방법이 있거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유머와 매너라니까 진짜. 이러면 또 에이 어머니 형 스윗 영퍼티 이런데 아니야. 유머러스하고 매너가 있을 때 방금 좀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는 그 캄보디아의 그 여자애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 눈빛이 마지막 눈빛이 좀 기억해. 그 여자가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 그런 게 있잖아. 뭔가 그거는 과연 사랑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이제 좀 뭔가 애틋한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조금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날 애틋하게 해봤던 루루가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캄보디아 푸놈펜 어딘가에 있는 루루가 지금쯤이면 내가 봤을 때 무지개 다리 건너갔을 것 같은데 부디 좋은데 건너갔기를 바랍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